둘, 셋, 넷. 현도야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현도야 들려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앞서 그 분산력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분자량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1인 거 보니까 그 제목이 하나 그 뭐냐면 더 있을 거란 얘기죠. 자, 뭐냐? 두 번째는 아이고 깜짝이야.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는 구조가 선형일수록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이거 중요하다. 자, 이게 뭐냐? 자, 얘는 지금 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얘는 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단서를 잘 보시면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했죠. 그럼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말을 왜 해야 되냐면, 분자량이 바뀌면 분산력과 끓는 점이 바뀌니까 이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우선 분자량을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무슨 분자량이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건데 그때 얘가 선형, 좀 이제 길쭉하게 생긴 거란 얘기죠. 그럴 경우에 끓는 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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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자, 요런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탄소 5개에 수소 12개로 되어 있는 녀석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까요? 예를 들어 탄소 5개에 수소가 12개다. 이건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얘가 어떻게 생겨 먹을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어요. 이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수소가 총 12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둘은 보시다시피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분자량이다. 분자식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은 아예 분자량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같아지는 거죠. 이럴 경우 얘네들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를 비교하면 얘 같은 경우가 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32도씨 정도가 돼요. 약간 가물가물한데 대략 이 정도 돼요. 근데 얘는 대략 한 영하 100도 정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상온의 온도인데 얘는 끓는 점이 영하의 온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확실히 어디가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이쪽이 더 끓는 점이 높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 구조가 좀 길쭉길쭉할수록 이 보시다시피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만들어 붙이냐면 이렇게 만들어 붙여요. 자, 구조 자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면, 자, 여기가 이 분자의 무게중심, 여기가 이 분자의 무게중심인데, 보시다시피 생긴 게 길쭉하면 무게중심 간 거리가 가깝죠. 그러다 보면 인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길쭉길쭉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뚱길하게 생겼다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게중심하고 무게중심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게 동글하게 생기면 무게중심상 거리가 멀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력이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도에 해당하는 게 이 분자가 되는 거고요. 요 개념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차이가 나면 그 덕에 끓는 점이 차이가 나지만 분자량이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는 구조가 또한 끓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1번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다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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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우자. 자, 이 문제는 사실은 1번까지는 굉장히 그냥 보통적이에요. 보통 수준이야. 이게 새끼 문제가 3개가 달려있는 건데 1번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누구나 대충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붙어있는 2번하고 3번은요 그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시나 서울대 문제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문제의 소재가 생뚱맞은 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학교 때나 반드시 고등학교 때 봤을 법한 이렇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1번이나 2번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풀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빵점 방지용 같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되는데 이제 2번이나 3번부터 이제 어려운 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번하고 3번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인데 자,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의 질문은 뭐냐면 얘는 분자량 차이가 크죠. 자, 이 분자량 차이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16이잖아요. 얘 분자량은 얼마예요? 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플로라이드 분자량이 19. 지금 노안이 왔나? 맨 앞 페이지에 주기율표가 있거든요. 거기 플로라이드 원자량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8.8이야? 그러니까 18.9니까 19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19. 이게 노안이 왔나? 요즘 내가 부쩍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자, anyway. 그래서 얘가 지금 원자량이 19로 잡으면 자, 얘가 탄소가 10이니까 19 곱하기 4. 지현아, 이 값이 얼마야? 다 얼마야? 88. 대단한데요? 지현이 이렇게 원래 계산을 잘했어요? 대단하다. 자, 88 g per 몰. 보이시죠? 그러면 봐봐요. 16하고 88이니까 분자량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향성은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 건데 자, 뭔 말이다? 분자량 차이가 크지만 BP는 의외로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의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앞서 뭐라고 했어요?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지고 끓는 점이 커진다고 했죠. 맞다는 거지.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커지고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커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 분자량은 얼마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16이었잖아요. 그럼 얘 분자량은 얼마예요? 얘 분자량은 12, 30이죠. 맞나요? 근데 얘 분자량은 얼마라고요? 88이죠. 그럼 잘 봐. 16이 30이 분자량이 됐는데 끓는 점이 111도에서 180도가 된 거야. 180 켈빈이 된 거야. 근데 분자량이 16에서 88이 됐으면 여기서 증가한 것보다 더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덜 증가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제 의식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질문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지. 이걸 설명하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수능 같은 데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절대 나오지 않을 문제인데 모든 문제의 전문 용어나 소재 등은 화학원에 다 등장하는 겁니다. 화학 1, 2에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 묻지 않을 타입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게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 일반화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요,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일반화학 책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네가 그냥 고등학교에서 공교육만 받았느냐, 아니면 네가 영재고 과학고 같은 데서 특수한 교육을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무슨 말 알겠어요? 네가 얼마나 브릴리언트하냐를 보는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처럼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브릴리언트하거나 해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아, 몰라? 해보라니까. 이건 영재고 애들 잘 몰라. 이거는 이렇게 막 어줍지 않게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 문제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오! 전기음성도. 오! 천도가 은근히 똑똑하다니까. 자, 지금 어떻게 생각해? 답해보라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해봐. 지금 이제 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한지 막 문자로 막 말을 하잖아. 현도 왔으면 현도 왔으면 재밌었겠죠. 지연아, 그죠? 아, 꼴 보기 싫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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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건 아니라고. 그래. 자, 지연이 얘기해 보세요. 봅시다. 자, 여기서 현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음성도요. 자, 이게 뭐냐? 쳤나? 맞죠. 봅시다.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1. 탄소와 플로라이드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큰 거죠. 매우 큰 거죠. 자, 이 얘기는 아시겠죠? 탄소 전기 음성도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2.5라고 했고, 플로라이드 전기 음성도는 바로 4.0이잖아요. 그럼 이때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하면 요거하고 오케이. 두 개 보이시죠? 그럼 이때 탄소하고 수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심해요, 커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이 전자는
거의 균등한 거예요. 딱히 뭐 탄소 쪽으로 쏠려 있다, 수소 쪽으로 쏠려 있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은 확실히 어떻게 되죠? 확실히 탄소하고 플로라이드 사이 전기임 성도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가 매우 고정적이며 특히나 여기에는 이 결합전자 있죠. 탄소하고 플로라이드 결합전자. 얘가 플로라이드 쪽으로 매우 많이 치우쳐 있는 거죠. 매우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또 뭐? 3번 문제 풀어요? 3번을 어떻게 풀어요? 아니 자기 의견이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아니면 뭐 프린트 뭐 백지 하나 줄까? 여기 앞에 또 있네. 많다 여기. 전 여기 있어요. 순간 그거 이제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갑자기 시가 매려워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자기 의견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좀 뭘? 아유 그냥. 아 진짜로요? 3번은 나중에 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때 풀면 또 칸이 모자르니까 딴 데 쓰면 되죠. 뭐 손바닥에 써도 돼. 손등에 써도. 자 보자.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이거 이 CH4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유동적이지만 CH4에 있는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 단어보다는 이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맛있는데? 한입 먹을래? 맛있다. 전화 썼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근데 밥 못 먹었거든요. 갑자기 수업이 많아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탄소, 수소에 있는 전자는 유동적이다. 얘가 이 탄소나 수소나 전기음 성도가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전자는 탄소 쪽으로 쏠려 있겠어요? 수소 쪽으로 쏠려 있겠어요? 아무 데도 쏠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이 전자 밀도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전기임 성도가 작고 상대적으로 전기임 성도가 큰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는 탄소하고 플로라이드 중에 어디에 매여 있겠어요? 플로라이드에 강하게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얘를 강하게 끌어당겨서 이 결합전자가 플로라이드에 꽁 하고 맺혀 있는 거고,
얘는 누구도 나를 잘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자는 이 중간 어딘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걸 유동적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요건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비편제화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이건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좋기 때문에 내가 쓴 건데 영어 표현으로는 delocalized라는 전문 용어를 저렇게 비편제화라고 쓴 거예요. B자를 빼야 돼요. B자를 빼야 돼요. 아이, 바보 같은 녀석. 다시 여기서 편제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좀 말이 이상한데 이건 원래 전문 용어 localized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제화라는 표현은 뭐냐면 전문 용어 표현이니까 이걸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제화라는 뜻은 전자 밀도가 특정 원자 주변에 모여 있는 경우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자,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전기음성도 큰 플로라이드가 있으면 결합전자가 플로라이드 쪽으로 모여 있게 된다며요. 그 얘기를 전문 용어로 편제화라고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CH4에서는 유도 쌍극자가 잘 형성되지만 CF4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 유도 쌍극자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자들의 유동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유도 쌍극자라고 했죠. 근데 메테인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CH4에서는 이놈의 전자가 플로라이드 가까이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움직이지는 못하니 유도 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CH4 분자간 분산력이 예상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분자량이 30만 돼도 184켈빈이 돼야 되는데 분자량이 88이나 됐는데 이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쪽이 더 작아지는 이유가 예상보다 분산력이 더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답할 때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CH4의 전자쌍이 편제화되어 있어서 유도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거를 딱 조합해서 쓰면 가장 정확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하지만 실제 뭐 답을 발표할 때는 만약에 교수가 원하면 그냥 딱 키워드만 딱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CH4의 결합전자가 매우 편제화되어 있어서 뭐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다 이 말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탄소하고 플로라이드 사이의 전기음성도가 너무 크고 그래서 CH4의 전자들이 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CH4가 유도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면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 썼어요? 그 다음 지운다잉. 지운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아이고 왜 줬지? 아이고. 네. 236 뭐야? 60.
퀴즈. 요 2번 관련해서 내가 긴급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거 맞출 수 있는지 봅시다. CH3F CH3I 의 BP 비교. 어떻게 될까요? 자, 어디가 더 끓는 점이 높고 어디가 더 낮을까요? 지원아. CH3F가 끓는 점이 높다. 이거죠? 맞아요? 어디가 끓는 점이 더 높고 어디가 끓는 점이 낮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이냐? 냐냐냐. 아니면 아니면 이러지 말고 그래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능에 나왔던 걸 예로 들어서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더 피부에 와닿겠네. 그리고 수능에 나왔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요. 수능에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시예요, 그렇죠? 근데 잘 인식을 못하는 얘기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의 끓는 점 비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능에 나왔었어요? 저 어떻게 되죠? 어디가 1등이에요? 진짜 수능에 나왔었어요? 수능은 아직도 오래됐다고요? 아니면 학교 내신에서 나왔어요? 정말입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답은 이겁니다. 뭐가? 진짜로요? 현도야, 지금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현도야, 지금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잘 들려요? 억이 뭐예요? 야, 이제 들려요? 순간 끊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들리죠? 오케이. 지연이가 잘 체크해줬어요. 고마워요. 네. 오케이. 자, 보자. 자, 이 분자량에 대해서 얘네들의 그 비교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FCl, BrI는 또 그 유명한 뭐예요? 할로젠 원소들이죠. 이들의 끓는 점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얘. 이 각각 누구냐? HF, HCl, HBr, HI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우선 얘가 1등인 이유가 뭡니까? 얘가 1등인 이유. 그 유명한 뭡니까? 물론 오늘 이따가 저녁에 하게 될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1등인 가장 중요한 이유.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오늘 저녁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예 1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경우 보일링 포인트가 월등히 높아지죠. 그죠? 쟤는 학교 내신, 수능 어디나 다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저건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수소결합에 또 되게 중요한 성격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경향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 경향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극성 분자 간 인력보다 분산력이 보일링 포인트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예를 들어 극성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세 개를 놓고 수소의 전기음 송도는 2.2라고 했죠.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의 전기음 송도는 어떻게 되느냐? 염소는 3.1, 브로마이드는 2.9, 아이오다이드는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극성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죠? 이쪽이 더 크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극성이 클수록 보통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래요? 낮아진다 그래요? 극성이 클수록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면 얘만 놓고 보면 어디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야 할 것 같냐면 이쪽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 세 개 중에 얘가 끓는 점이 작고 얘가 오히려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비교해야 되냐면 바로 분자량. 무슨 말 알겠죠? 분자량의 경우는 여기에 있는 HCl, HBr, HI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거꾸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자량 순서에 따라서 분산력도 커지죠? 그렇다면 이리 갈수록 분산력이 커지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더 우세한 이 영향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더 우세하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바로 극성 비교와 분자량 비교에서 누가 끓는 점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분자량 비교, 분산력 비교가 끓는 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여기서 내가 보통의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의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단서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보통의 경우란 수소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HCl, HBr, HI는 수소 결합을 못하죠? 그런 경우에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수소 결합을 해버리면
말도 안 되게 튀어버리니까. 아시겠죠? 즉 수소결합을 제외한다는 얘기. 보통의 경우라는 얘기는 수소결합을 제외하면 극성 분자간 인력보다 분자량과 분산력이 끓는 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수능 기출에 이거 나와요. 이 그래프 그대로 나와요.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내가 난데없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난데없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다 썼어요? 썼어요?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바로 얘하고 얘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이 녀석 루이스 구조, 입체 구조를 다시 그리면 자, 제 입체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사실 완전 무극성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부가 탄소-탄소 단일 결합을 통해서 결합이 회전이 되면, 결합이 뒤틀려지면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냐면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극성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원점 대칭이 사라지니까요. 반전 중심이 사라지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탄소가 3개가 있으면 이 녀석의 이제 입체 구조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탄소 3개가 플로라이드 여기에서 플로라이드 그리고 플로라이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얘는 결합의 쌍극자 무한티의 벡터 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얘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무극성이거나 극성이거나 왔다 갔다 하지만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도 항상 극성이 나타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놈의 입체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놈의 입체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형태에 따라서 극성일 수도 있고 무극성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도 항상 극성이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의 어떤 그 형태적 차이에 따라서 극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이 끓는 점 비교. 어쨌건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이것의 이유는 뭐란 얘기예요? 이것의 이유는 얘네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기보단 누구가 여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쪽이 분자량이 더 크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더 작은 거죠. 그것이 이 끓는 점 비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수소결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누가 끓는 점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분자량이나 분산력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무극성이다, 극성이다, 뭐 극성이다 이게 끓는 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의 끓는 점 비교의 거의 90% 이상은 다 뭐 비교다? 분자량 비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현도야, 이제 이해했어요? 답이 됐어요? 현도야, 지금 내 얘기가 답이 됐어요? 오케이, 됐다. 그래서 방금 앞서 얘기했던 내가 친 거 아니야? 얘기했던 여기 썼던 거 있죠? 완전 중요하겠죠? 완전 중요해. 네.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죠? 보통의 경우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됐다. 아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줄게요. 줄게요. 저거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테플론이라는 물질 들어본 적 있어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알걸요? 바로 집에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하면 계란 프라이가 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으면 되게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뭐냐면 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는다. 이게 프라이팬의 중요한 성격인데 그 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왜 익어도 눌러붙지가 않냐고요. 바로 여기에 짜자자잔 어떤 물질이 투명한 물질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코팅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테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 광고에서 뭐 테플론 코팅이 돼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테플론이란 말은 아주 전문적인 그 물질 이름인데 뭐 워낙 상업화된 광고 속에서 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엄마 테플론 코팅이란 말 알아요? 여쭤보세요. 혹은 아빠한테. 집에서 뭐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게 뭐냐? 이 테플론은 어떻게 생긴 물질이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테플론은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성이 매우 낮아요. 반응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팬 코팅으로 사용해도 다른 것들이랑 눌러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반응성이 이렇게 극도로 낮으냐? 이것을 설명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플론 코팅은 반응성이 극도로 낮다. 왜 그런지 말로 설명을 해보라. 오케이, 되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왜 이럴까요?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1. 탄소 플로라이드 사이의 결합력이 매우 강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자, 왜냐하면 결합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이에요. 왜 결합 길이가 예상보다 확 짧아질까요? 이건 저번 시간에 했었죠?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은 결합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끌어들인다고 했죠. 결합전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고 했었죠. 그럼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건 결합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럼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는 얘기는 그대로 있으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건 밑에서 불로 지지건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예를 들면 수소보다 플로라이드의 원자 반지름이 크죠. 이건 알겠어요? 그 왜 난데없는 수소냐? 이 자리에 수소 붙으면 이런 녀석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도 수소 붙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반응성이 억수로 커요. 열을 가하잖아요. 홀랑 다 타버려요. 근데 플로라이드 있으면 반응을 안 하니까 수소 대신에 플로라이드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건데, 수소보다 플로라이드가 원자람 반지름이 큰 건 알겠죠? 수소는 몇 주기원소? 1주기원소, 플로라이드는 2주기원소니까. 그럼 원자 반지름이 커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소가 외부로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 플로라이드가 원자 반응이 좀 크기 때문에 얘가 델타 마이너스인 만큼 여기에 있는 탄소가 델타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하려면 외부의 물질이랑 만나야 되는데 탄소가 외부의 물질이랑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등치가 커서 얘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가려버려요. 가려버려서 이 탄소가 외부로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수소는 예를 들어 수소는 이게 조그맣거든요. 조그마니까 수소가 탄소를 가리지를 못해서 탄소가 외부로 드러나서 다른 물질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붙어 있으면 반응을 잘하는 거죠. 근데 플로라이드는 사이즈업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가려져서 외부의 물질이랑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테플론이 반응성이 극도로 낮은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이 테플론에 실용적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것도 살림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정말이에요. 집에서 요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거 다 알아요. 한 번은 아니고 좀 여러 번 해보시면 이거 다 알아요. 저 테플론의 실용적 단점 뭐죠? 바로 물어보자. 현지? 계란 후라이 해본 적, 지연아? 계란 후라이 해본 적 있어요? 진짜로요? 물어봐야 되겠다. 현도야, 너 계란 후라이 해본 적 있니? 현도, 계란 후라이 해본 적 있어요?
그렇지. 좋아, 좋아. 그러면 계란 후라이를 하면 진짜로 새 프라이팬에 하면요. 진짜 그 계란이 진짜 전혀 눌러붙지 않거든요. 그거 알죠? 근데 좀 헌 후라이팬에 하면 계란이 여기 약간 찌꺼기로 프라이팬에 살짝 묻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설거지하면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 알죠? 그게 뭐냐면요. 이 테플론의 가장 실용적 단점 바로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플론 코팅이 돼 있는 프라이팬을 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뭐 이렇게 뚜적뚜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뚜적뚜적 하는 그 조리기구에 탁탁탁 치는 충격으로 테플론 코팅이 착착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테플론 코팅이 착착착 벗겨져 버리면 거기는 코팅이 벗겨져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계란 프라이를 할 때는 그 자리로 계란이 눌러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계란 프라이를 이게 뭐냐면은 요 프라이팬에 할 때는 금속으로 돼 있는 주걱을 써야 돼요. 나무로 돼 있는 주걱을 써야 돼요. 항상 프라이팬에 조리할 때는 나무 주걱을 하라고 하죠.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프라이팬인데 금속 쇠에서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 주변에 요리하는 사람 있으면 엄청 혼내요. 야, 그 뭐하니 진짜 그거 프라이팬 그거 다 망가져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한 번이라도 계란 프라이를 해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어쨌건. 그러면 왜 쟤는 외부 충격에 취약할까요? 이유는 아까 다 설명했어요. 왜 얘는 외부 충격에 약할까요? 외부 충격에 약할까요? 자, 보세요. 결합력이 강하다, 뭐 원자 반경이 크다 작다, 이거는 모두 다 화학 변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충격에 강하다 약하다는 이건 물리 변화 관점이죠. 그렇다면 이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로 자, 테플론은 예상보다 분자 간 분산력이 작기 때문이에요. 분자 간 분산력이 예상보다 작다고 했죠. 왜 예상보다 작다고 했죠? 플로라이드가 정도가 너무 커서 전자 밀도의 편재화 때문에 분산력이 의외로 크지 않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물질로 테플론을 쫙 코팅을 해두면 프라이팬이 있고, 자, 프라이팬에 테플론 코팅이 돼 있을 건데 이걸 쫙 확대하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 테플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분산력이 작용해서 테플론이라는 물질이 이 프라이팬에 코팅이 돼 있는 건데, 이 분산력이 의외로 크다 작다? 의외로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다가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툭 하다 보면 이게 툭툭툭 하면서 분산력이 작으니까 이 테플론이라는 물질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플론은 이런 실용적 단점이 있는 거죠. 하나하나는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하나의 라인으로는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 탄소 플로라이드 결합이 강하고 플로라이드가 감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와 그 다른 하나의 분산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탁탁탁 치면 이게 툭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알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그 답이 되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영재고 과학고 다닌다고 해서 잘 못 풀어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요런 문제가 사실은 서울대에서 내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형도 알겠니?
오케이, 됐다. 현도 답을 안 하네. 현도 자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실에 지금 자고 있죠. 그렇군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식 갖다 세요.